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폭등 트레이더의 차프로 인사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정부가 곧 돈입니다. 재료가 돈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그 배경인 글로벌 원자력 산업의 미래입니다. 제목은 거창하지만 오늘 강의는 유쾌하고 쉽게 풀어갈 테니까 부담 없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트럼프 원전 확대 정책,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의 급성장,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글로벌 수주 흐름. 자, 이걸로 세 가지로 흐름을 정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트럼프도 그렇고 관련주들이 꽤나 좀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대장을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에너빌리티를 갖고 온 이유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는 조금은 주의하시자라는 취지입니다. 매도를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신규자분들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유일 원전 주기기 제작사고, 원자로 고온 고압 환경에서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하고 최첨단 원자로 설계 및 제작을 한다. 그리고 가스 터빈, 자, 효율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차세대 터빈 생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증기 발생기, 원자로와 터빈을 연결하는 핵심 부품.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하게 원전 주요 기기를 일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괄 생산, 이게 중요한 거겠죠. 웨이팅하우스, 뉴스케일,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급등했었던 걸로 봤는데, 자, 그만큼 근래 들어서 핫하다. 뭐가? 원전이. 그래서 원전업계 풀코스, 그러니까 풀코스죠. 풀코스 셰프라고 보면은 좀 맞을까? 그러니까 즉 빵부터 시작을 해서 메인빵이 아니죠. 메인 음식부터 시작해서 디저트까지 다 만든다. 그만큼 성장성이 좋겠죠. 그리고 웨이팅하우스나 뉴스케일 같은 글로벌 파트너들과 손잡고 해외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뭐하고 있습니까? 뿜뿜하고 있죠. 올해만 벌써 해외에서 수주가 4조 3천억 정도 됩니다. 4조 3천억. 그래서 베트남에는 가스복합이 9천억, 동남아시아 전환 핵심 프로젝트 9천억 규모 가스복합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고, 해외 수주는 4조 3천억, 2025년에는 4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인데, 이 정도면은 실적이 어떨까요? 굉장히 높겠죠. 높아지겠죠. 나아질 거고. 그래서 원자력 가스 발전으로 매출 믹스가 아주 건강하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수익성 당연히 개선 중이겠죠. 수익성이라는 거는 영업이익, 쉽게 얘기해서 영업이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에서 영업이익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원전 산업 이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23년은 이제 416 기가바이트로 시작을 해서 2050년에는 416 기가와트, 그리고 205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2050년 416은 아니고 2050년까지는 800에서 1000 기가와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원전이 2배 이상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탄소 중립이나 전력 수요 증가가 할 테고, AI 시대, 특히 요즘은 거의 AI 빼놓고는 말이 안 되죠.
AI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고, 원자력 없이는 못 버틴다. 전 세계가 다시 원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 이제 전기 뭐 필수고, 지금도 필수긴 한데, AI가 전기를 어마무시하게 먹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전기가 아파트 단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여기다 다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죠, 얘네들. 그런데 전력은 필요한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탄소는 싫다잖아요. 그럼 답은 바로 원전이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AI 시대의 필수적인 전략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 AI 센터를 위한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의 원전 정책 때문에도 근래 들어서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 근데 꼭 그 주가가, 저는 항상 이제 느끼는 거지만, 주가가 이렇게 있을 때는 별 얘기가 없어. 꼭 희한하죠? 한참 올라가, 여기쯤에서 조금 나와. 근데 이제 완전히 올라가면은 뉴스가 막 쏟아져. 개인들을 꼬시려고 하는 거야, 이제. 아니면 뭐라고 설명을 드릴까? 그냥 개인들, 결국은 이제 개인들한테 기관들도 떠넘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뉴스를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와. 요즘은 조금 덜 하긴 해요. 예전에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은 뭐예요? 꼭지였어, 꼭지. 헤드였어, 헤드. 나오자마자 떨어져.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오자마자 장중에 4%였나요? 하락했었어요. 물론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거 참 묘하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물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주가가 너무 상승을 했고, 그로 인해서 쉬었다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yes, okay 할 때 저는 쉬어가자라는 취지로 오늘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다만 원전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내 신규 원전 대규모 건설 좋잖아요, 다. 4배 확대.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재료였던 거죠, 재료.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 재료. 트럼프도 미국도 신규 원전 건설 행정명령,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냈고, 소형 모듈 원전 상용화 가속화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에너지 독립성 강화를 위해 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미국 시장 진출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건데, 문제는 주가가 좀 너무 상승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의하셔라 합니다. 이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의가 아니에요. 주가에 대한, 주가가 상승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의하셔라는 겁니다. 주의. 자, 미국 10기 10기 신규 원전 착공 계획이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예상 수주액이 5조 원. 그리고 이제 체코, 뉴스 나왔죠. 그리고 중동에서는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7조 예상되고. 자, 보세요. 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들이 먼저 선반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뉴스 막 보고, 와, 이거 뭐야? 주가 미친 듯이 달리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라는 거야. 여러분도 달리기를 막 해봐요. 달리기를 하면 쉬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100m를 그냥 15초 막 12초에 막 주파를 해. 그거 1000m 뛸 수 있어요? 못 뛰잖아요. 그럼 잠깐 물도 마시고 쉬었다가 될 거 아니야. 쉬었다가. 우리가 등산을 하는데 그냥 처음 시작을 해서 다이렉트로 그냥 등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쉬었다 갈 흐름이, 타이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느낌 아닌 느낌입니다.
그래서 SMR 시장 진출. 요즘 가장 핫한 원전 키워드가 바로 SMR이죠. 소형 모듈 원자로. 크기는 작지만 효율성은 좋고, 그리고 효율 좋고 설치가 빨라. 설치. 원전 하나 짓는데 진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몇 년이 걸리니까. 왜? 이 원전, 물론 이제 그 국내에는 이제 고리 원전이나 뭐 다 있지만, 이게 만약 신규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부지도 선택을 해야 될 거고, 완전성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을이 가까이 있으면 안 될 거고, 그런 게 다 있을 거잖아. 원전계의 스타트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MR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다. 그래서 뉴스케일 협력 통해서 미국 유럽 시장에서 수주 확대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용은 너무 좋아요. 이게 자꾸 제가 조금 비판적으로 가는데, 좋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저처럼 약간은 좀 비판 아닌 비판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개인들만 손해보잖아요, 보면 항상. 아니, 왜 오늘 같은 날 하필이면은 주가가 저 산꼭대기에 있는데 리포트가 나오냐고요. 자꾸 업되는 리포트가. 그러니까 주의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UBS 증권에서도 뭐 상향 57,000원, NH투자증권에서도 55,000원, KB는 52,000원. 현재 주가는 조금 더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자꾸 끌어올려. 근데 오늘 뉴스도 마찬가지인데 주의. 그래서 기술적 분석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벌써 15분이나 지났네요. 조금만 더 보고, 그래서 긍정적인 정책 환경의 수급, 뭐 에너지 믹스 정책 전환, 뭐 국민 펀드 자금 유입돼 있다, 뭐 기관 매수세 확대돼 있다, 외국인 순매수 되고 있다. 근데 오늘의 제가 오전장 볼 때는 일부 그 수급에서 조금 기관 외인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또 다시 짓게 돼서 어떻게 됐을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리스크로 요인으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트럼프가 변수가 많죠. 그리고 의회 협조 및 예산 배정 지연 가능성. 확실히 트럼프가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원전 반대 여론도 있기 때문에 뭐 국내도 원전 반대가 좀 있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추진을 다시 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그 체크를 해보면, 트럼프 정책의 변화, 미국 원전 확대 정책은 두산 에너빌리텍의 새로운 시장의 기회다. 그리고 SMR 성장의 기회고, 글로벌 파트너십, 중장기적 성장이 기대된다 라는 거예요.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느끼는 거를 이제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얼마입니까? 2만원에서 지금 현재 54,000원까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폭이, 이거 보시면 쉬지 않고 달리고 있죠. 쉬지 않고 달려.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눌림목 들어오고, 저항해서 눌림목 들어오고 나서 한번, 여기가 뭐냐면 11선입니다. 이 급등주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대형주들이,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대형주들이 급등을 해요.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보통 조정이 오면 뭐 60선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급등을 하는 와중에서는 11선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11선. 며칠 선이요? 11선. 11선에서 눌림목을 맞고 상승을 해. 근데 여기 보시면 요만큼, 요 녹색이 20선이에요. 20선하고 이격이 벌어지면 좁히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오늘 현재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포트를 이렇게 보면, 오늘 뭐 이전에도 나왔지만, 여기에
아까 6만 얼마 6만 2천 원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현재 자리에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다는 건 삼성증권에서 뭡니까? 이거 그러면 개인들이 이거 보고 따라서 사면 물릴 수도 있는 거잖아. 왜 지금 리포트를 내보내냔 말이야. 왜 지금 6만 2천 원을. 물론 5만 2천 원 대비는 싸죠. 싼데 그러면 이거 보고 와 아직도 갈 길이 머네? 그러고 덜컥 매수를 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반 되돌림만 나와도 오늘 산 사람은 최소한 50% 마이너스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기본 베이스 눌림목만 오더라도 눌림목이 뭐야? 조정만 조금 와도 30%는 빠질 텐데 이런 개떡 같은 그 리포트를 보냐면 왜 개인들 물리게 증권사를 싫어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꼭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보내서 이제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개인들 어때요? 개인들 샀잖아 지금. 이거 뭐예요 이게? 250만 주 어제 그것도 외인들 어제 팔았잖아요. 그리고 기관 단타 치고 있고 기관 애들 봐요. 기관 애들 투신 이 보고 매매 하신다고. 근데 투신은 사죠. 투신 애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애들이 아닙니다. 자, 투신. 자, 여기서 조금 적어 드릴게요. 외인, 단기 또는 단기성과 중기성의 어중간한. 그리고 뭐 보험회사 아니 보험 쪽은 뭐 상관없고 투신, 단기. 짧게 안 봅니다. 길게는 보는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연기금은 장기. 연기금 산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쟤네들은 빠지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뭡니까? 돈질. 그냥 돈질이에요. 돈질에서 물타기 들어가는 거죠, 물타기. 근데 이제 그 뭡니까? 급등주 물타기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고. 다시 돌아서 차트로. 자,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뭐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저항대를 한번 보시자고요. 근래 들어서 2006년도, 2008년도의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라인대. 자, 여기 라인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 저기 매물대가 어딨어. 지금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근데 매물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여기죠, 지금. 그리고 계속 여기에도 보더라도 화면이 조금은 작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 이전 연도의 그 흐름들도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지지받았던 자리들 있죠, 여기. 저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게. 화면을 좀 키워서 너무 안 보이실 것 같아서. 2007년도죠?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가 부근이잖아요. 오늘이 이제 그 보합선 아까 빠졌다가 54,300원인데 여기 이런 라인 때 강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지받았다가 이탈하고 계속 저항받던 자리.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의를 좀 하시고, 아셨죠? 주의를 꼭 하셔라.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술적 분석 중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여러분들이 대응이 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자, 하락 다이버전스는 주가가 상승을 해요. 근데 보조 지표들이 하락을 합니다. 조만간 하락 신호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반대로 상승 다이버전스는 주가는 내려오는데 보조 지표들이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하락 다이버전스와 상승 다이버전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RSI와 이 RSI죠, 이거. 그리고 하단에 스토캐스틱 슬로우, 그리고 MFI 머니플라워 인덱스라고 해서 거래량과 RSI를 조금 더 개선한 지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RSI나 이제 그 머니플라워 인덱스나 스토캐스틱이나 마찬가지지만 100까지 가는 일은 없어요. 보통 90 많으면 90 뭐 3, 4까지 가는데, 자,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조정이 왔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보조 지표들이 내려가고 있죠. 특히 머니플라워 인덱스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내일 당장 하락한다는 건 아니지만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조만간 반전 신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는 되도록이면 자제하시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조금은 이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두산 에너빌티 그 영상들 보면 전부 다 매수야. 전부 다. 매수에 쳐서 그 따라가는 분들은 어떡하라고. 만약에 하락했을 때. 지금 자료는 양심 있으면 매수 외치면 안 되죠. 주의를 줘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은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보유자분들 뭐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 줄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거. 자,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고, 역시 원전 관련주로도 제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